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충청권을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기업은 모두 392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2차 전자권 회복 추진 평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안으로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끝내고 전자권 회복 시기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육군 35사단이 훈련병을 대상으로 전투복 피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병이 직접 전투복을 입어보고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훈련병 만족도와 행정 효율화 모두 일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을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요 기업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첨단 산업의 중심, 초격체를 선도하는 충청권 발전 비전이 공개됐습니다.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이 거점인 충청의 첨단 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다는 중대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 차세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충청을 대한민국 산업의 엔진으로 비유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00일 안에 충청권 투자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투자 여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참석해 모두 392조 원에 달하는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 투자 계획을, SK하이닉스는 낸도와 첨단 패키징 투자 계획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삼성의 꿈이 이곳 충청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고 결실을 보았습니다. 청주는 낸드팹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거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주에 총 1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은 충청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2차 전자권 회복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군 당국은 올해 안으로 미래연합사의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끝내고 전자권 회복 시기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 주권 정보의 핵심 키워드는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를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 30일 발표된 지휘서신과 바로 다음 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자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여러 개혁 과제 중에 특히 우리가 힘을 모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시작권 통제권 회복입니다.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방부는 전자권 회복 추진 평가 회의를 열고 하반기 도약을 위한 핵심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군 주요 지휘관 13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한미 간 전자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 협의 상황과 미래연합사의 완전 운용 능력, 즉 FOC 검증 추진 상황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안 장관의 급변하는 국제안보 상황 속에서도 실무진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 조속한 전자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공고히 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연합특수작전 구성군 사령부의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실무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작권 회복 이후 6개 연합 구성군 사령부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설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제뿐 아니라 전작권 회복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할 연합방위 체제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면밀히 추적 관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군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지금 당장 전작권을 회복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군사적, 정책적 조건과 대국민 지지 여건이 갖춰졌다며 강력한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한미동맹을 이끄는 안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FOC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전작권 회복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전군의 노력을 결집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 육군 35사단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전투복을 직접 입어보고 선택하는 피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전투 피복 지급으로 훈련병 만족도는 높이고 군수행정 업무 부담은 줄였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훈련병들이 전투복이 진열된 창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상하이별로 나뉜 전투복을 직접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소매와 바지 길이를 확인합니다. 흡사 창고형 매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훈련병들이 자대에 가져갈 전투 피복을 고르는 현장입니다. 육군 35사단 보급수송 근무대가 훈련병 피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다양한 규격의 전투복을 직접 착용해본 뒤 본인에게 맞는 치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훈련병들이 자신의 신체 치수를 짐작해 전투복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영 초기 훈련병들은 자신의 정확한 전투복 치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투복은 일반 의류와 달리 키와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을 기준으로 치수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별로 모두 24개 치수로 나뉘어 있어 실제 착용 없이 본인에게 맞는 규격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급 이후 크기나 길이가 맞지 않아 전투복을 교체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신병교육대대와 군수관계 간의 교체 업무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35사단의 시범 적용 결과 평균 108건이던 전투피복 교체 소요는 3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훈련병들은 본인의 몸에 맞는 피복률을 보급받고 군수관계관들은 반복되는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35사단은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훈련병들이 전투복을 직접 입어보고 선택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원하는 옷을 골라 입어보는 방식과 비슷해 뷔페식 보급이라는 별칭도 붙었습니다. 보급품 행정 축소에 따라서 신병교육 훈련에 전념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훈련병이 직접 입어보고 군수품을 선택하여 개인의 만족도와 전투력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35사단은 기존 입영 2주차에 진행하던 전투복 지급도 3주차로 조정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거치며 변화한 체형을 반영해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훈련병들은 몸에 맞는 전투복을 입고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습니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훈련복들은 제 몸에 딱 맞아서 훈련할 때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훈련병들이 직접 옷을 입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 자대에 가서도 편하게 활동하고 훈련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피팅 시스템은 이작전사 AI 스마트 물류체계 대토론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단순한 물자 지급을 넘어 실제 사용하는 장병에게 맞는 물자를 제공하는 군수지원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병에게 제공하는 군수지원. 훈련병 피팅 시스템은 현장에서 군수 업무 효율을 높인 작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2일 연평부대 해상사격장에서 해병대 6여단과 함께 부대 편제화기를 동원한 해상사격훈련을 했습니다. 서방사는 이번 훈련이 기상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북방 한계선 이남 우리 측 해역에서 다연장 로켓 천무와 K9 자주포 등 편제화기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통상적이고 정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지난 5월에 발생한 예비군 사망 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장식 육군 참모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의 사망 원인은 입소 전부터 치료받던 췌장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입회 아래 부검을 실시한 결과와 민간 법의 자문기관 2개소에 의뢰해 내린 결론입니다. 특히 사단장이 드론으로 감시했다는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식별된 예비군 훈련 미비점은 보완하고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병대 신병 1330기가 연일 계속됐던 무더위 속에서도 투철한 해병대 정신으로 극기주를 이겨내고 명예로운 정예 해병으로 탄생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연병장에 영원한 해병 군가가 울려 퍼집니다. 신병들의 눈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듯한 굳건한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병대 수료식 현장입니다. 지난 5월 26일 입영한 신병들은 6주간 낯선 환경과 높은 일교차, 우천과 같은 악기상 여건 속에서도 기초군사 훈련과 해병대 특성화 훈련 등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받고 정예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6주간 신병 1330기들을 훈련시켜본 결과 투철한 해병대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갖춘 최고의 정예 해병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병대가 준4군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1330기 해병들이 주된 역할을 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1330기 해병대 신병 수료식에는 신병들의 가족과 지인 약 4천여 명이 참석해 정예 해병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훈련 과정마다 체력적,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해병대 정신으로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문가국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어 자부심을 느끼며 쉬면서도 항상 솔선수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 해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서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 해병들이 이어온 해병대의 전통과 명예, 정신을 이어가 어떠한 임무도 완수하는 해병이 되겠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신병들은 전국 각지의 해병대 부대에 배치돼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은진입니다. 국방홍보원이 창설 76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행사에선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76년 동안 군과 국민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국방홍보원. 1950년 6.25 전쟁 당시 국방부 촬영대로 출발한 국방홍보원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군과 국민을 연결하는 국방 전문 미디어 기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창설 76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는 임직원들이 함께해 기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업무 유공자 표창과 원장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업무 유공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방 홍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참석자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창설 76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방 홍보원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방 홍보원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는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장은 이어 지난 시간을 성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과 프로그램을 혁신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국방홍보원은 창설 76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과 장병에게 더욱 신뢰받는 국방 전문 미디어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홍소영 병무청장이 KFN 라디오 국방광전에 출연해
지난 1년간의 병무 행정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병역의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소개됐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애쓰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홍소영 병무청장이 KFN 라디오 국방광장 특별대담에 출연했습니다. 홍 청장은 지난 1년간 추진한 병무 행정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또 청년들의 병역 이행 준비에 따른 부담과 불편함은 완화하는 등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판정 검사와 입영 판정 검사에 얼굴 인식 본인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함께 높였습니다. 또 모집병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입영 연기 신청 자동 처리를 시행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병역 이행의 불편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병역을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도 확대했습니다.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지원도 강화하며 청년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 청장은 앞으로 병무 행정이 지향하는 방향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병역 이행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 사업 또한 활발하게 추진해서 병역이 자랑스러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 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병역을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병무청이 2027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총 모집 인원은 1,837명으로 입영이 없는 6월을 제외하고 매월 167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신체 등급 1에서 4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접수율 기준 5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 성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최종 선발은 9월 1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 결과는 당일 오후 5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 장렬히 산화한 해병대 이인호 소령이 7월에 호국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전쟁기념 사업회는 현양 행사를 열고 6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는 이 소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전사 60주기를 맞아 이인호 소령을 7월 호국인물로 선정하고 2일 전쟁기념관에서 유가족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양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호국 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1931년 경북 청도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이인호 소령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1965년 베트남전에 자원해 청룡부대 정보장교로 파병된 그는 수색과 해병작전에 투입되며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66년 8월 11일 해풍작전에 투입돼 베트콩 은신처를 수색하기 위해 동굴에 진입한 이소령은 적이 던진 수류탄이 부하들 곁으로 떨어지는 순간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산화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 이소령의 희생으로 함께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은 모두 무사히 생還했고 이후 수색 과정에선 적 5명이 사살되는 등 작전 성과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인호 소령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했고 미국 정부도 은성 무공훈장을 추서하며 그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8월 29일 고국으로 돌아온 고인의 유해는 8월 31일 서울 후암동 해병대 사령부 본영광장에서 해병대장이 엄수된 후 국립서울현충원 50일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이인호 소령의 모교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전사 한 달인 매년 8월 이인호제를 거행해 이인호 소령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그 넋을 기리고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춘 해군 해병대 장교에게 이인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전우를 먼저 생각했던 이인호 소령의 희생은 60년이 지난 오늘도 호국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이 2일 2016 환태평양 훈련 림팩 참가 부대를 찾아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김 총장은 훈련 현장을 방문해 도산 안창호함 승조원들과 PA 네이 포세이돈 파견대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는 6일까지 미국 국제관함식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육군 7포병여단 비룡대대가 다연장 로켓 천무 운용부대로 개편됐습니다. 비룡대대는 지난 1일 부대 개편식을 열고 기존의 다연장 로켓 구룡 운용부대에서 천무부대로 새롭게 전환했습니다. 대대는 천무 운용자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강력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육군 55사단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도시지역 작전 훈련장에서 올해 전반기 사단 최우수 중대 선발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선 예선을 통과한 15개 최정예 중대가 참가한 가운데 소부대의 실전적인 전투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 소나기에만 대비해 주시면 되겠고 제주도에는 약한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륙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상으로는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원주는 19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청주는 31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무더위 속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수도권에도 올 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침수와 산사태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